안녕하세요. 오지가 많은 몽골은 말을 타고 여행할까요?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씩 이동하는데 어떻게 여행을 해야 할까요? 도보 여행은 가능한가요? 당신에게 몽골 18번째 이야기는 오지 여행의 무뚝뚝한 길잡이 푸르공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대평원을 발길 닿는 대로 걷는 여행은 누구나 한 번쯤 꿈꾸어 보았을 것입니다. 일단 몽골은 끝없이 펼쳐진 대평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발길 닿는 대로 걷는 여행은 어렵습니다. 인가와 식수를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별다른 지원이 없다면 순전한 도보 여행은 불가능합니다. 내 안의 사막 고비를 건너다 라는 책을 쓴 라인홀트 메스너의 경우도 순전한 도보 여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일정을 갖추고 걸었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차를 얻어 타곤 했으니까요. 주로 몽골 여행은 자동차나 비행기, 말이나 낙타를 타고 이루어지는데 최근에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여행도 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동차 여행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하루에 200에서 300km를 이동하는 단기 여행의 경우 실제 자동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여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를 선택하느냐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몽골 여행은 일반적으로 미니밴이라고 불리는 승합차가 가장 선호되는데 여러 명이 함께 탈 수 있는 데다가 짐을 실을 공간도 넉넉해서 효율적입니다. 도시 중심의 유럽 여행과 달리 대부분이 오지인 몽골 여행에는 엄청난 분량의 생수와 여분의 연료, 감자와 당근과 쌀과 밀가루에 비상용 천마까지 군대 기동훈련 정도의 짐을 싣고 떠납니다. 거기에 여행 경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대여료를 감안한다면 승차 인원이 많은 것이 비용을 줄이는 첩경이 됩니다. 참고로 몽골에는 외국 여행자의 자가 운전이 가능은 하지만 석 달 이상의 체류와 허가 조건이 까다롭고 길을 모르면 큰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몽골 현지 운전사들도 길을 잃거나 차가 수렁에 빠져 큰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적이 드문 오지는 차량 한 대로는 떠나지 않으려 합니다. 가장 대중적인 여행자 승합차로 러시아 미니밴으로 통하는 푸르공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UAZ452, 러시아어로 우아직이라 하는데 그 뜻은 식빵입니다. 우아직은 1941년에 설립된 군용 차량 기업으로 1958년 우아직 450을 시작으로 큰 변경이 없이 지금의 우아직 452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만나는 푸르공을 보고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요란한 소음과 매연 냄새, 엄청난 충격의 승차감을 접한 여행자들은 앞으로 이 차를 타고 이어질 여행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를 떠나 몽골 깊숙이 들어갈수록 여행자들은 푸르공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실제로 시원한 에어컨도 들어오고 승차감도 좋은 일제 승용차보다 푸르공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함께 흔들리고 부둥켜 안으며 수렁에 빠지면서 신압으로 정이 드는가 봅니다. 여행을 마치고 떠날 때면 흠뻑 정이 들어
푸르공을 국내로 가져갈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시판되고 있다는데 가격은 대략 278만 엔 정도라 합니다. 푸르공은 구조가 단순하여 잔고장이 적고 정비가 쉬운 편입니다. 실제로 운행 도중에 덜거덕 소리를 내며 조인트류가 떨어져 나갔는데 기사는 용케 땅에 떨어진 쇳덩어리들을 주워다가 뚝딱뚝딱 하더니 30분도 안 되어 굴러가게 했습니다. 이 차의 단순 무식함은 거의 전설적입니다. 먼 길을 오가는 푸르공들은 온갖 종류의 너트 한 가마니와 웬만한 부품을 여벌로 가지고 다닙니다. 이 많은 걸 어디에 실었는지 잘 보이지 않지만 좌석 밑을 들여다보면 삽과 부품들이 빼곡하게 실려 있습니다. 한밤중에 체네르 부근의 개울을 건너다 엔진에 물이 들어가 멈추었습니다. 야밤에 운전기사는 입에 손전등을 물고 엔진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쿨럭쿨럭 소리를 내며 자동차가 다시 움직입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다시 멈춥니다. 이번에는 공기 흡입구 통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에어 필터가 아니라 때가 꾀재재한 걸레였습니다. 운전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레를 집어들고 물을 쭉 짜더니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차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자동차가 아니라 거의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괴물에 가깝습니다. 차도 괴물스럽지만 운전수들도 몽골스럽습니다. 아래 한가위에 산을 넘다가 돌에 부딪혀 엔진 오일룸에 구멍이 났습니다. 비가 내리는 초원에서 막막하기만 한데 운전사는 능숙한 자세로 차 밑으로 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얼굴에 시커먼 엔진 오일을 뒤집어 쓴 채 두어 시간을 끙끙거리더니 드디어 구멍이 난 엔진 오일통을 고쳤습니다. 어디서 주워온 나무 토막을 주머니 칼로 깎아서 틀어막은 것입니다. 차는 다시 힘차게 달렸습니다. 행여 몽골에 와서 카센터를 할 생각일랑 일찌감치 포기하기 바랍니다. 푸르공의 강점은 전차에 가까운 힘입니다. 개울이건 바위투성이 산길이건 수렁이건 거침없이 달립니다. 대부분 여행의 성수기인 몽골의 여름은 우기와 겹쳐서 사막에 가까운 고비에도 종종 폭우로 길이 끊기고 수렁이 되고 맙니다. 비가 잦고 습지가 많은 중북부를 여행할 때는 특히 푸르공이 필수적입니다. 생긴 것은 식빵처럼 생겼지만 9명이 타고도 뒷칸에 잔뜩 짐을 실을 만큼 넉넉한 공간이 실용적입니다. 여차하면 지붕에 짐을 얹고도 가파른 산길을 끄떡없이 넘습니다. 푸르공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우선 살인적인 승차감이 첫손에 꼽힙니다. 지구와의 마찰을 진실하게 전해주는 차의 오르내림은 수시로 머리를 차의 천정에 부딪히게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헬멧을 쓰거나 머리에 방석을 얹어야 할 정도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사람이 탈 것을 깜빡 잊고 만든 차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답니다. 개중에는 목바지가 없는 차들이 많습니다. 심하게 흔들리는 차에서 목바지가 없는 경우 목을 다칠 수 있으니 사전에 목바지를 갖춰놓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양은 우습더라도 U자형의 목베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6,000원 정도면 삽니다. 몽골을 여행하다 보면 어디서든 한국 여행자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목베개를 두르고 삼선 슬리퍼에 요란한 비명소리가 난다면 동포를 만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좌석의 일부가 역방향으로 되어 있는 점입니다. 한 줄에 3명씩 앉는 좌석이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으니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 즐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방향으로 앉은 사람은 멀미가 나고 차창으로 풍경을 내다보는 여행의 즐거움도 포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독한 매연 냄새입니다. 몽골의 자동차 기름값은 우리와 맞먹을 정도로 비쌉니다. 놀랍게도 몽골은 산유국입니다. 그러나 정유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유를 싸게 팔아서 비싼 정유를 사들입니다. 그래서 주유소에서는 품질별로 가격이 다른 기름을 팝니다. 외국산 수입차들은 비싼 기름을 쓰는데 단순 무식한 푸르공은 신통하게도 입맛을 가리지 않고 저렴한 기름을 먹고도 잘 달립니다. 문제는 먹성이 너무 좋아서 연료 소비가 엄청나고 매연이 심하여 멀미가 난다는 점입니다. 다른 차로는 일본이나 한국산 자동차가 있습니다. 성능은 대체로 비슷하나 한국산 승합차가 내부 면적이 넓고 안락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덩치에 비해 힘이 약합니다. 푸르공의 승차감과 매연 냄새를 감안하여 한국 승합차로 여행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레이스 승용차와 이스타나 승용차였습니다. 폭도 넓고 승차감도 좋아서 즐거운 여행이 되었습니다. 만달고비를 지나 저물역에 수렁을 만났습니다. 며칠 전에 내린 비로 난데없는 개울이 가로막았습니다. 한국산 승합차들이 이륜 구동차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수렁에 빠진 차는 맥을 쓰지 못하고 곤죽 같은 땅속으로 자꾸 주저앉았습니다. 저물역에 빠진 차를 새벽 2시까지 밀다가 포기하고 차 안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한가히 산을 넘다가 수렁에 빠져서 스타렉스 승합차가 곤욕을 치른 적도 있었고, 오트공 탱게르 인근의 습지에서 스타렉스 승합차가 빠져 하룻밤을 새운 적도 있었고, 아르한가이 산을 넘다가 그레이스 승합차와 이스타나 승합차가 병아리 오줌 같은 비에도 사정없이 미끄러져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산 승합차는 하르허른이나 테르치 같은 포장도로가 있는 여정이 아니라면 우기에는 피해야 합니다. 수렁에 빠지면 애국심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제 승합차인 델리카도 별반 나을 바가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차로는 사륜 구동차입니다. 미쓰비시나 파제로, 도요타 같은 사륜 구동의 지프형 차들은 푸르공 못지않게 힘이 좋고 안전합니다. 다만 실내 면적이 좁고 탑승 인원이 적으며 짐을 실을 공간이 부족합니다. 5인이 최대 인원이므로 차량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기름값도 비쌉니다. 특히 전자장치가 많은 수입차들은 오지에서 고장이 날 경우 정비가 어렵고 부품을 구할 수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관광지를 오가는 경우라면 큰 걱정이 없겠지만 인적이 드문 오지를 여행할 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몽골의 운전사들은 대체로 자동차 운전에 능숙하며 정비에도 능합니다. 다만 젊은 운전사의 경우 안전의식이 부족하니
나이가 적당히 든 노련한 운전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부근성이 강하여 같은 여행단의 운전사들끼리도 레이스를 벌이기도 하니 각별히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운전사들이 모든 여행길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사에서는 여행지에 따라 그쪽 길을 잘 아는 운전사를 골라서 배정합니다. 자동차를 선택할 때는 무엇보다 타이어 상태를 잘 정비하도록 요청합니다. 날카로운 돌들이 많아 바퀴가 찢어지거나 펑크가 나는 경우가 흔하고 요즘은 드물지만 재생 타이어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평지를 달리는 노정이니 자동차 사고는 드물지만 바퀴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포장도로가 개통하기 전 달란자드 가는 길에 갑자기 자동차의 앞바퀴가 빠져서 차가 전복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노련한 운전사 덕에 무사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차가 기울면서 바퀴축이 땅을 긁으며 불시착하는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내려서 보니 차축에서 빠진 바퀴는 멀찌감치 앞서 굴러가 있고 운전사는 용케 지나온 길을 되짚어 빠져나간 너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주워왔습니다. 요철이 심한 길을 달리다 보니 바퀴를 조이는 너트가 풀린 것입니다. 몽골 자동차는 기름 없이도 달리나요? 누군가 한 질문입니다. 허벌판에 주유소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지요. 우리의 읍내에 해당하는 섬마다 주유소가 한두 개씩 있습니다. 대개 여행의 일정을 짤 때 주유소가 있는 섬을 거치도록 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름을 넣기 위해 먼 길을 우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할 경우 통에 연료를 넣어 싣고 가기도 합니다. 홍그린엘스 인근의 주유소가 생각납니다. 땡볕이 쨍쨍 내리쬐는 사막에 주유기 한 대가 덜렁 서 있는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겨우 사람 하나가 들어갈 초소 같은 가건물에서 관리인이 나왔습니다. 사방천리 막막한 벌판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차를 기다리며 온종일 한 평도 안 되는 움막에 앉아있던 그이가 오래도록 생각납니다. 몽골에도 버스가 다닙니다. 동서로 횡단하는 먼 거리는 며칠씩 걸리기도 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주 있지 않아 몽골인들은 도시에서 출발하는 승합차를 이용합니다. 몽골에서는 모든 차들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만차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정원을 고부로 넘겨 태우기도 합니다. 몽골에는 국내 항공편이 있는데 날마다 있지 않고 탁송화물의 무게도 적으니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항공료는 비싼 편입니다. 열차는 베이징에서 몽골 동부를 관통하는 노선이 있으며 울란바타르를 지나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노선도 있습니다. 오늘은 몽골의 자동차 푸르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몽골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다음 편엔 유목민들이 모이는 마을, 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몽골 유목민의 이야기 많이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사라져가는 초원의 이야기들이 좀 더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